됩니다. 자, 조합 얘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조합은 사실상 분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열은 뽑아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조합은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은 지금 기호를 쓸 때는 NCR이라고 할 건데 요 분류를 한다는 작업이 5명 중에 2명을 분류한다. N명 중에 R명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역할은 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2명을 분류를 할게요. 그러면은 원래 순열 부분에서는 그냥 2명을 나열하면 되니까 1명 뽑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곱하기 1명은 빠졌으니까 다음 친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5 곱하기 4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 느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조합의 형태는 어쨌건 간에 2명을 분류하는 작업인데 A, B를 분류하는 것과 B, A를 분리하는 게 다를까? 이거 같은 경우 아니야? 왜냐면은 너네 2명 남아서 청소하고 가, A, B 청소하고 가 라고 하는 것과 B, A가 청소하고 가 라고 하는 건 어차피 똑같이 A, B 둘이 청소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류 작업이라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공식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NPR 같은 경우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n 팩토리얼은 뭐였어?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해서 1까지. 즉 다시 한번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시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었고, 기호는 NPR은 n 빼기 r 팩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그때 NCR은 NPR분의 r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공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분의 분자가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근데 요건 들어가서 보여주면은 기호가 쓰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거. 자, 넘어올게요. 예제 1로. 하기는 했었는데 연결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넘어가 볼게. 자, NC4는 N명 중에 4명을 분리하자는 얘기라고요. 그냥 저 공식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좋기는 한데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N명 중 4명을 분류하자. 그럼 4명을 분류하면 반대쪽에는 몇 명이 남겠어? N 빼기 4명이 남는다. 다시 한번. 이번에 NC6은 N명 중 6명을 구분을 짓자고요. 그럼 반대쪽에는 몇 명이 나와? N-6명이 남게 된다고. 근데 이 상황의 가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6명이라고 얘가 4명이고, 그러니까 N명이 몇이라고? 10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6C2라고 하는 녀석은 6명 중에 2명을 분류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의 세우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이렇게 2명을 먼저 구분을 지어줘요. 됐죠? 그 상태에서 나누기 지금 뽑아준 사람 수만큼을 분모해서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요. 이 공식은 좀 이런 느낌으로 간결하게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이대로 n 플러스 2cn 가지고 와보면은 n 플러스 2명이 현재 존재하는데 n명을 분리를 했대. n명을.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n 더하기 2명이었으니까 아니 n명이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2명이 나가는 게 나은 거잖아. 한데 남아져 있는. 그러니까 n 더하기 2명 중 n명을 나눴다는 얘기는 남은 게 2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n 플러스 2cn은 n 플러스 2c2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정리를 다시 해보면 n 플러스 2c2는 15가 되겠고 요 공식 그대로 가면은 일단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 먼저 한 칸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부모의 2 곱하기 1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30이 되겠고 n의 값은 그대로 6, 5, 30이니까 4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현 상태에서 3번은 그냥 공식 똑같이 쓰는 문제라 생략할게요. 지난번에 정리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느낌이 중요해. 여기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간고사 본 다음에 바로 진도 다시 나갈 때 더 디테일하게 느드드 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하나하나 고르는 느낌이 중요하다. 자, 무슨 말이냐. 남학생이 A, B, C, D, E, F, G 이렇게 있었고 여학생이 가나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있었대. 근데 9명의 학생을 이 중에서 뽑고 싶대.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9명을 분류하고 싶다는 얘기야. 누구 직책을 순서대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형태는 9명을 뽑는데 그럼 어떻게 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 다음 이렇게 빼면서 하나씩 세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세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이게 이퀄 뭐와 같다고? 전체 12명 중에 9명을 뽑는 것과 같다. 자, 지금부터 이해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사실상 이렇게 12C9 같은 경우는 그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2명 중에 9명을 분리한다는 것은 12명 중에 3명으로 분리하자는 거랑 같은 맥락이고, 그럼 그대로 정리하는 거야. 약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과 비슷하게 접근을 해야 돼. 12명 중에 3명을 뽑아. 그럼 어떻게 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일단 이거 먼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3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정리해 주시면 된다. 계산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가보면 남학생 2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남학생 전체가 7명이잖아. 여기도 다시야. 자, 2명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그 21야. 여학생은 3명 뽑는데 어떻게 돼? 가나다 가나라 가나마 가다라 가다마 가라마. 됐죠? 나다라 나다마 나라마 다라마. 끝. 어떻게 됐는지 보여? 2개 고정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가 끝났죠. 그러면 7, 8, 9, 10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5명 있을 때 3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귀찮아. 3명을 분리하지 말고 차라리 2명으로 분리하자.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라는 거지. 근데 이게 기본이 됐고 이게 아예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이렇게 써주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직접,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 맥락이.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셌어. 너무 잘했어. 근데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방법인 거고 그 상태를 조합 기호를 사용을 해주는 남학생 7명 중에 2명을 뽑고 여학생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구나 정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성별이 모두 다 같은 학생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남학생을 뽑을 수도 있고 여학생을 뽑을 수도 있겠고요. 남학생을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7C4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경우. 또한 여학생은 5명 중에 4명을 뽑아주는 경우. 이걸 뭐 해주자? 더해주자. 7C4 계산을 해주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음 5C4 같은 경우는 근데 쓰려고 했는데 5명 중 4명을 구분 짓는 건 어차피 5명 중 1명을 구분 짓는 것과 같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은, 자, 이번에 뭐래? 축구선수 9명과 배구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특정 축구선수 2명을 포함해서 뽑는데, 그러면 뭘 뽑냐? 그러니까 이런 막 비리적인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뽑는 걸 안 한 거잖아, 그러면은. 2명이 이미 특정 누군가가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거는 뽑는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 특정 친구들이 실제로 뽑히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 특정한 선수들이 포함하여 뽑는다는 얘기는 걔네들은 이미 뽑혀 있으니까 축구선수 7명, 배구선수 6명만 남은 상태, 즉 13명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13C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의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적어도 한 명씩을 뽑는다며, 반대 상황도 맞는 말이겠지만 적어도 한 명씩만 뽑으면 된다며. 그럼 축구 선수 중에 일단 한 명을 뽑아. 배구 선수도 한 명을 그대로 뽑아. 그럼 이제 남은 인원 몇 명? 총 13명 중에 그냥 남은 3명만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적어도가 반대 상황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 연산 부분 생략할게요. 오늘 좀 할 게 이것저것 있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순열과 조합은 결국 그래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자, 가볼게. 남학생을 2명 뽑아라. 5C2가 되겠죠. 여학생 2명 뽑아라. 3C2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딱 모아서 뽑아 놓은 상태야. 근데 걔네들이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그냥 여기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줄 세우는 행동은 아직 안 한 거야. 자, 이제 줄 세워보자. 일렬로 나열하니까 4명을 어떻게 나열하면 돼? 4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순열과 조합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 같은 경우는 분류 작업만 한다고 생각하자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남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아 5C4가 되겠고요.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 3C2가 되겠죠. 보자마자 이미 군침이 싹 해줘야지 이거.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럼 현재 인원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있는 건데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학생 둘이 묶어주시면 5개 팀 5팩. 그리고서 둘이 순서 바뀌는 경우 2가지 끝. 자, 지금 이쪽에 하얀색으로 필기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5번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고등부 때 이건 어차피 외워서 가지고 가야 되는 맥락이거든. 자, 가보면은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드는데 물론 이거 선 그어보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바로 가볼게. 어쨌건 2개의 점이니까 8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얘 고르는 거랑 얘 고르는 상황이 어때? 같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어떤 2점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 즉 4C2를 계산을 해준 4개 중에 2개의 점을 골라준 모든 경우는 다 똑같은 직선을 만드니까 이 상황을 빼주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4개의 점 중에서 어떤 직선을 만들어내면은 결국은 1개의 직선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1을 결국은 더해줘야 해요. 자, 이때 다시 한번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8개 점 중에 3개를 골라주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래 깔려있는 4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주자고. 근데 여기는 1을 더해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 이거 잘 나오거든, 이 유형. 파생하는 거 나가려고 하면은 요거는 외워줄 필요가 있고, 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의 막판 진도다 보니까 기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자세하게 다시 해야 되거든, 어차피. 근데
일단 내용은 이거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세로선을 각각 1, 2, 3, 4, 5, 6이라고 하고 가로선을 가나 다라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세로선이 있는 6개의 선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하자? 2개를 선택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벽이 생길 것이고 가로선은 4개의 선 중에 똑같이 2개를 선택하자. 그럼 만약에 가다를 선택을 했고 가다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2, 6이 선택이 됐어. 그럼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이 계산을 한다고 해서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수를 센 녀석과 방법의 수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 일단은 수하가 여기까지거든,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이 경우의 수 파트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단순히. 그러니까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고 원래 이거를 사실 기본 이게 웃겼던 게 우리는 저번에 한데 시간이 꽉 차서 좀 오버했거든 지난번에 오히려 시간이. 근데 다음반 애들은 오히려 시간이 됐어. 내가 니네한테 뭐 다른 게 또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막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더라고. 암튼 자 수하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첫 번째 집합에서 출발을 해. 두 번째 명제로 들어가. 그러고서 이제 함수가 들어가. 여기서 이제 만년 같은 경우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거 알죠? 도형의 이동. 됐죠? 그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함수에서 유리함수를 포함하면은 진짜 완전 개쓰레기 같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는 건 좀 오버하기는 한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날 거거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까지 파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말고사를 들어갈 거야. 근데 일단은 이쪽에서 핵심들로 했던 거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라. 여기 경우의 수에서는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야? 하나하나 다 셌으면 좋겠다고. 응? 세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는 거 맞아요 하면서 이해만 해놔도 충분하다고. 나는 이제 그 정도 얘기로 정리는 해주고 싶어요. 됐죠? 일단 그래서